나일강 강가 파라오 세티 1세가 오시리스 신을 위해 지은 고대 사원 근처에 나이든 영국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시 이디는 3살 때 죽었다가 깨어난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며 이집트 여신관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도로시를 아는 사람들 중 그녀의 환생을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많은 지식인들조차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으며 뉴욕타임스는 그녀의 환생 사례를 서양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인정했습니다. 환생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도로시 이디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믿고 죽은 사람이 모습을 바꿔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기며 거부합니다. 1904년 1월 16일 도로시 루이스 이디는 런던 교회에서 아일랜드계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3살 때 집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도로시가 사망했다고 선언하며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충격에 빠져 있던 중 도로시는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깨어난 도로시는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는 그녀에게 지금 집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도로시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에 대한 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꾸는 생생한 꿈들에서 고대 건물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또래의 아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볼 때 그녀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만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도로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부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후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대형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도로시는 파라오의 조각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이디는 조각상 주변을 돌며 조각상의 발에 입을 맞추고 아비두스에 있는 세티 사원의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림을 응시하며 여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광경에 아버지와 박물관 방문객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유명한 영국 고고학자인 배지경은 도로시의 이집트 유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지경은 자발적으로 도로시에게 상형문자를 가르쳤고 그녀가 놀라운 속도로 상형문자를 배우자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도로시는 예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할 뿐이라고 답하며 자신이 이전 생애에서 이집트 파라오 세티 1세를 모시던 여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티 1세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나의 연인이여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1927년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하면서 도로시는 이집트학 연구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우게 되는데요. 그녀는 미술대학에 입학해 고대 미술을 전공하고 이집트에서 온 이맘 압둘 마지드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져 3년 후 결혼하게 됩니다. 1933년 도로시는 남편과 함께 드디어 그녀가 꿈에 그리던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이라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도로시는 이집트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결국 1935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도로시는 기자 피라미드 근처의 나즐라트 알사만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기자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고고학자 살림 하산 박사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의 팀에서 화가로 고용되는데요. 그녀는 고대 이집트 백과사전의 사파를 그리며 이집트 고대 유물 부서에서 일한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1956년 도로시는 자신의 영혼의 부름을 따라 남쪽 이집트, 특히 아라바 엘마드푸나와 아비도스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한 그녀는 고고학자들에게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발견된 미번역된 비문들을 번역해 보이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1972년 도로시는 자서전에서 꿈속에서 태양의 신 호루스가 자신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호루스는 그녀가 세티 1세의 통치 기간에 살았던 이집트의 소녀 벤트레시트였다고 말하는데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그녀를 키울 수 없게 되어 아비도스 사원에 맡겨졌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사제로서 영원한 동정을 맹세했지만 파라오 세티의 애인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임신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살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던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녀는 마치 고대 이집트의 여신관들의 능력처럼 코브라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일화 중 하나는 한 번은 박물관 부관장이 세티의 환생 능력을 시험하기로 하고 아주 어두운 벽화가 있는 방에서 그녀의 전생 기억들에 근거하여 해당 그림들을 하나하나 식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이전에 전혀 그 그림들을 보지 않은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정확하게 각각의 벽화의 그림들과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이 세티 사원의 과거에 정원이 있었다고 하며 한 곳을 파헤치라고 알려줍니다. 정원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녀가 알려준 곳을 파자 실제로 놀랍게도 세티 사원에서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곳을 그녀 덕분에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능력으로 그녀는 이후 세티의 어머니 세티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세티는 아비도스에서 25년을 살며 신전의 상형문자 텍스트를 번역하고 신전 정원을 발견해 복원하는 등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고대 유물 당국은 그녀의 근무 기간을 연장했고 은퇴 후에도 종종 그녀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 후 도로시 이디는 이집트 고고학자로서 남은 생애를 이집트의 무덤과 사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는 결국 그렇게도 원하던 세티 1세 왕 옆에 묻히게 됩니다. 도로시는 현재에도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녀의 지식은 당시 학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세티 1세의 애인이었고 여사제로 환생했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고고학적 공헌과 놀라운 일화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도로시 이디의 환생의 미스터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